안녕하세요. 삼성증권에서 통신,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최민아 수석연구위원입니다. 2026년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연간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025년에도 엔터테인먼트 업종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초반에는 랠리를 펼쳤었지만 하반기 들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제 2026년에는 다시 좋은 상승 캐털리스트들과 함께 방향성을 전환해서 골든 모멘텀을 맞이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슈들을 짚어보면서 전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을 짧게 랩업해보고 지나가면요. 연초에는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상당히 강한 랠리를 보였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의 이슈에 있어서 수혜를 봤던 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몰리면서 주가가 전반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하반기 들어서 이런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소멸된 부분들도 있었고, 올해 워낙 이익에 대한 그 성장률이 좋았었기 때문에 2026년에 대한 우려가 조금 이제 올라오면서 일부 주가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상고하저의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엔터테인먼트 업종의 이제 2026년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는 그 레전드급 아티스트들이 컴백하는 모습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BTS,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 그리고 이제 엑소, 그리고 이제 데뷔 20주년을 맞이하는 빅뱅까지 이제 레전드급의 아티스트들이 좀 돌아오면서 이제 오랜만에 내는 신보인 만큼 음반과 음원 시장에도 좀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워낙 유명한 아티스트들이기 때문에 팬덤도 강해서 이제 월드 투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규모가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우 당연하듯이 콘텐츠나 이제 MD 같은 부분도 좀 따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적 전반에 있어서 좀 성적을 끌어올리는 모습을 좀 가져올 것이고, 이것이 K-팝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 그리고 이제 유럽, 이런 식으로 지금 현지화 전략들이 계속 가시화가 되고 있는데요. 그 현지화 아티스트들에 대한 성적이 어느 정도 차트인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숫자로 확인되기 시작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수치화를 통해서 기대감이 이제는 가시화되는 부분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팬들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는 플랫폼들이 지금까지는 수익성을 좀 내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는데, 이미 25년 하반기 들어서 조금 턴어라운드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2026년에는 더욱더 이런 흐름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연말 들어서 다소 좀 주춤하고 약세를 보인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앞서 말씀드린 이런 성장 캐탈리스트들이 하나하나 확인이 되면서 다시 상승 전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하나하나 이제 짚고 넘어가 보면요. 일단 음반 시장에서의 몇 가지 변화가 좀 의미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음반은 노래를 듣기 위한 수단이었는데 음반에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팬들로 하여금 약간 이 음반을 소유하고 싶고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형태의 다양한 방식의 이제 음반들이 나오고 있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굿즈 같은 부분들과 이제 결합이 돼서 이런 음반이 굿즈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그 이제 우측에 있는 미국의 이제 차트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원래 스트리밍으로 이제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주로 듣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 워낙 그 충성도 높은 팬을 많이 갖고 있는 아티스트로 유명한 테일러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기록을 깨면서 음반 판매량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부분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팬들의 소장 욕구를 자극하는 형태로 음반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K-팝 공연 시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2026년에 저희가 의미를 두고 있는 부분은 하단에 있는 그 K-팝 아티스트의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하는 아티스트가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그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이어지는 월드 투어를 통해서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K-팝 아티스트의 최고 기록을 가진 이제 아티스트로 등극을 했는데요. 우측에 있는 블랙핑크의 투어를 봐주시면 직전
투어인 2022년에서 23년 대비해서 지금 7월부터 진행 중인 투어의 평균 좌석수의 규모가 70% 정도 큰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발표된 기준으로의 회차는 절반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총 좌석수 기준으로는 이미 85% 정도를 채운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물론 현재까지 기준의 발표 회차기 때문에 저희는 추가적인 투어가 당연히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걸 토대로 보시면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이전의 투어의 기록을 당연히 경신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투어를 또 진행 중인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워낙 규모 있는 투어들을 좀 발표를 하고 있어서 이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완전체로 돌아오는 BTS의 역대급 기록 서사에 대한 관심이 좀 높은 상황인데요. 이 BTS가 새로운 기록을 좀 경신해주면 K-팝이 갖고 있는 그 규모를 또 한 단계 레벨업 시켜주는 그림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고 있어서 2026년에 신보 발매 이후에 이제 진행될 투어에 대한 시장 관심이 굉장히 고조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공연을 통해서 이제 공연에 연계된 이런 굿즈 같은 부분에 대한 관심도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이제 공연에 많은 관객이 든다는 거는 매우 당연하게도 그와 연계된 이제 응원봉이나 뭐 이런 관련된 굿즈들의 판매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에 더해서 좀 아티스트를 캐릭터화한 MD들에 대한 인기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우측에 있는 것처럼 K-팝 아티스트들이 예전보다 글로벌리 인지도가 좀 높아지면서 글로벌 브랜드와 콜라보를 해서 한 뭐 굿즈들이나 상품 그리고 뭐 OST 같은 콜라보들에 대한 것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브랜드와 아티스트가 서로 윈윈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볼 수 있고 이거는 K-팝 엔터사들의 이제 실적으로 또 이어지는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팬덤 플랫폼에 대한 부분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글로벌 팬덤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한 59억 달러 정도 규모의 시장이 연평균 한 16% 정도씩 증가해서 뭐 2034년에는 이 부분이 이제 254억 정도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팬덤들을 이제 결집시켜서 이 커뮤니티 그리고 이제 플랫폼을 좀 운영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수집된 정보들과 또 여기서 커머스 플랫폼을 좀 동반으로 운영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2025년 들어서 디어유와 그 하이브의 플랫폼인 위버스가 중국의 텐센트 뮤직 엔터테인먼트가 운영하는 음원 플랫폼이죠. QQ뮤직과의 협업을 통해서 중국 시장을 좀 진출을 한 상황입니다. 2025년에는 약간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가시적인 성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수익화, 이익에 대한 부분을 좀 의미 있게 2026년에는 확인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CJ ENM도 엠넷 플러스 사업에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ENM은 방송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채널인 이제 엠넷과의 좀 시너지를 내는 부분을 통해서 이 엠넷 플러스라는 팬덤 플랫폼을 통해 투표를 받기도 하고 오리지널 컨텐츠들을 좀 올리면서 시장의 관심을 올리는 해가 2026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2026년에는 이 팬덤 플랫폼들의 수익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을 더욱더 빠르게 공략하는 모습에 좀 집중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K-팝의 이제 차기 성장원이 될 글로벌 현지화 이 전략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이제 아시아 시장 위주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화적으로 공감대도 있고 한 부분들이 이제 일본이나 중국 같은 아시아 지역이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미국과 영국, 라틴까지 약간 그 문화권, 국경을 좀 넘나드는 현지화 전략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3년, 뭐 24년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서구권에서도 이런 K-팝 제작 시스템이 적용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요. 2025년 들어서 하이브의 캐츠아이가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를 좀 보이면서 이런 의구심이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옆에 있는 차트를 통해서 보시면 그 스포티파이 내에서 이제 K-팝 아티스트로서는 굉장히 이제 BTS가 독보적이기는 하지만 캐츠아이
캐치아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올라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미국과 뭐 북미권에서 엄청난 인지도를 바탕으로 많은 이제 팬들이 노래를 듣고 있다라는 설명이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시장에 침투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26년에도 하이브에서는 이제 새로운 북미 걸그룹을 내놓을 예정이고 JYP의 이제 걸셋이라는 그룹 역시 조금 리브랜딩 이후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라틴 지역에 대한 진출도 25년 10월부터 조금 가시화가 됐기 때문에 2026년에는 라틴 시장을 어떻게 침투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전략적인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캐치아이가 상당히 그 장기적으로 이제 빌보드 핫백에 차트인하면서 의미 있었던 부분, 그리고 하이브가 올해 산토스 브라보스와 이제 밴드 3개 팀을 이제 영입해서 이제 진행하는 부분들이 이제 갓 시작했기 때문에 2026년에 어떤 성과를 보이는지가 이제 찐 승부수를 던지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종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저희는 2026년 엔터업종 탑픽으로 하이브를 제시를 합니다. 이제 무엇보다 굉장히 오랜만에 돌아오는 BTS의 이제 완전체 신보와 이 월드 투어에 대한 부분이 이익 모멘텀으로 이어질 걸로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캐치아이가 2025년 12월에 처음으로 이제 북미 단독 투어를 진행을 했었고 이 부분에서 이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2026년에는 더 큰 규모의 투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코르티스와 산토스 브라보스 역시 이제 갓 데뷔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2026년에는 성장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JYP는 고연차 아티스트들이 계속 존재감을 과시하며 성장하고 있는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SM 같은 경우는 이제 엑소의 컴백과 뭐 새롭게 이제 데뷔할 보이그룹이 조금 더 유의미한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게 좀 주목이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MD랑 라이선싱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그 베이비몬스터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공연형 아이돌로 빠르게 커가고 있기 때문에 새롭게 아마도 2026년에 진행될 투어가 처음으로 진행했던 2025년 대비해서 얼마나 커질지, 글로벌 시장에서의 존재감이 얼마나 확대될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빅뱅이 활동이 좀 있게 됐을 때 이 부분은 아직 실적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제 업사이드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어유 같은 경우는 결국은 수익성이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해가 2026년이 될 것 같은데요. 중국 쪽 이제 QQ뮤직 버블이 얼마나 빠르게 이제 수익화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하이브는 2025년에 이제 일회성 비용도 있고 해서 수익성이 많이 하락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26년에는 뭐 굉장히 큰 규모의 공연들도 많고 그리고 2025년에 새로 데뷔하는 그룹들이 조금 투자 비용으로 작용을 했다면 2026년부터는 조금씩 이제 수익성이 좀 올라오는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굉장히 이제 2025년에 성공적으로 데뷔한 아티스트들이 아오에는 일본, 그리고 이제 한국의 코르티스, 그리고 라틴 쪽에서 산토스 브라보스가 있는데 각각의 성과들이 얼마나 빠르게 올라오는지가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점은 플랫폼으로서 굉장히 적자를 좀 많이 냈던 이제 그 사업체가 위버스였는데요. 지금 3분기 누적으로 2025년에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수익원도 좀 많이 다각화가 됐고 디지털 멤버십이라는 수익화 전략도 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확장 전략이 2026년에는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JYP는 이제 고연차 아티스트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제 성장을 하고 있고 여전히 이제 규모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2025년에 이제 투어를 마무리를 한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하반기 정도에 새로운 투어를 좀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2026년에도 매출과 수익성이 이제 올라가는 해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이제 25년이랑 26년을 비교했을
했을 때 연결자 회사들의 이제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저연차 아티스트들도 새롭게 이제 투어를 시작하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에 좀 주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새로운 성장축이 될 이제 SMTR25라는 이제 보이그룹에 대비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2024년에서 25년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수익성 개선을 보였었는데요. 2026년에도 이제 블랙핑크의 월드 투어가 이어지고 있고, 이제 막강한 팬덤을 키워가면서 이제 계속 성장을 빠르게 보이고 있는 베이비몬스터가 이제 얼마나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디어유 같은 경우는 결국의 키는 이 중국 쪽에 버블이 얼마나 빨리 올라오느냐가 그 영업이익률 상승의 키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2026년에 봤을 때는 이제 중국 현지 아티스트들이 조금 기대보다 느린 거는 사실이지만 11월, 12월 들어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신규로 합류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2026년에는 좀 중국 쪽의 팬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이제 유인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은 디어유의 수익성을 좀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 엔터테인먼트 업종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